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조정파동. 조정파동은 플랫, 지그재그, 삼각형, 복합조정 이렇게 있죠. 확실하게 이제 지그재그나 플랫이나 삼각형, 복합조정 이 내용이 충격파동보다는 복잡하고 좀 어려운 게 많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또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어트 파동 하나로만 매매하시면 안 돼요. 엘리어트 파동이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과 매물대, 추세선, 이평선 이런 것들과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되는 거지. 나 엘리어트 파동 하나로 매매하는 거는 그걸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다. 그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왜 근데 엘리어트 파동을 먼저 공부하냐? 그래도 파동 이론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예요. 조정에는 크게 플랫, 지그재그,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삼각형이 있어요. 이거 이제 연결된 것들. 나중에 이제 복합 조정이 또 하나 있고요. 복합 조정이 있다. 요 네 가지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플랫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플랫은 기본적으로 335다 이렇게 써 있죠. 지그재그는 535로 써 있어요. 535. 트라이앵글, 삼각형은 어떻게 돼 있죠? 33333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각 내부 파동이 이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플랫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요 각각의 내부 파동이 요 세 개 조정 파동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충격 파동, 이렇게 세 개의 조정 파동, 세 개의 조정 파동, 그 다음에 다섯 개의 충격 파동으로 이루어진 게 플랫이다. 지그재그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5, 그러니까 다섯 개의 파동,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다섯 개의 파동, 충격 파동, 조정 파동, 충격 파동으로 보통 기본 구성을 하고 있는 게 지그재그고요. 트라이앵글, 삼각형은 삼각수렴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내부 파동이 다 조정 파동. 조정 파동 우리가 3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조정 파동으로 이루어졌다. 다섯 개의 내부 파동이 전부 다 세 개의 조정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안에 보면 이 안에서 한 파동이 복합 조정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는 조정 파동이라 합니다. 복합 조정도. 플랫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우선 플랫 조정을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용어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한 단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하신 분이 이제 그랜딜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몇 가지 용어들을 본인 나름대로 용어로 변경했다. 그래서 그 용어들이 몇 가지 기존에 쓰던 용어가 아니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모양을 하는 게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물론 요 릴리 이론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헷갈리지 않을 텐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약간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여기 중간에 나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보시면 그 그랜딜리의 네이웨이브 요 이론에서 이제 용어 수정이 몇 개 있다. 그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플랫 조정은 하이 파동이 335 순서로 이루어졌다. 지그재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35, 이거 외워야 돼요. 335 플랫, 535 지그재그, 트라이앵글은 33333 아시겠죠? 플랫은 파동 A가 지그재그처럼 5파로 완전히 진행할 힘이 부족한 경우 나타난다. 지그재그는 예를 들어서 A파가 이렇게, B파가 이렇게, C파가 이런 모양을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안에가 임펄스, 그 다음에 조정파동, 그 다음 C파동이 임펄스,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이루어진 게 이제 지그재그고요. 플랫은 A, B, C가 이런 모양을 하는데, 안에 내부 파동을 보면 3, 그죠? 3, 5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을 하는 게 플랫이에요. 그럼 보면 어떤 하락 파동이 이렇게 진행됐다가 지그재그를 만났네, 조정을. 그러면 하락 파동이 진행되다가 지그재그는 이런 식으로, 그죠? 뭘 많이 되돌리죠. 하락 파동을 많이 되돌리죠. 근데 플랫을 볼까요? 하락 파동이 진행되다가 플랫이 이런 식으로, 뭔가 B파가, 그죠? A파, B파, C파에서, 그러면 지그재그와 플랫의 차이점을 보면 B파가, 그죠? 뭔가 이 조정 파동 반대 방향, 내려오는 하락 파동을 반대로 조정하는 이 A 파동을 되돌리는 게
플랫이 좀 더 크죠. 그죠? 얘는 일반적으로 61.8% 이상을 되돌리지 않아요. 비파가. 그죠? 근데 플랫의 비파는 A 파동의 61.8% 이상을 되돌린다. 그리고 이제 C파로 진행해요. 그럼 보시면 가격 조정은 얘가 더 많이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충격 파동에서 이렇게 보면 1, 2, 3, 4, 5 이렇게 간다 그랬죠. 거기서 이 파동이 지그재그가 나오면 그죠? 1파를 더 많이 되돌리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걸 확대해서 볼까요? 1파를 갔는데 2파가 지그재그가 나왔네. 그러면 더 많이 되돌리겠죠. 근데 만약에 플랫이 나왔다. 그러면 1파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플랫이 나왔는데 플랫 A, B. 왜냐하면 플랫의 B는 지그재그보다 더 많이 되돌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하겠죠. 그리고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가격 조정은 일반적으로 지그재그보다 플랫이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뜻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플랫 조정은 지그재그 조정보다 앞선 충격 파동을 적게 되돌린다. 또 여기 뒤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충격 파동의 이번 파동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그재그가 좀 더 많아요. 70% 정도 이상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4번 파동은 파동 변화의 법칙이 여기 지그재그가 나왔으면 여기는 지그재그 나올 수 없죠. 플랫이나 아니면 뭐 삼각형이나 그죠? 삼각형이나 아니면 복합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2파의 지그재그, 4파의 플랫이 나오는 경우가 좀 더 많다. 그 내용 한번 여기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플랫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조정 파동이 플랫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첫 번째, 파동 B는 최소한 파동 A를 61.8% 이상 되돌려야 됩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파동 C는 최소한 파동 A를 38.2%보다는 길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약에 여기 어떤 상승 파동이었어요. A 그 조정하는 첫 번째 A, B, C가 나왔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요 A파의 길이를 1로 봤을 때 그죠? B파는 최소한 몇 프로? A파의 61.8% 이상을 되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61.8% 이상을. 그다음에 C파는 만약에 C파의 길이가 A, B가 만약에 여기까지 되돌렸는데 C파의 길이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물론 C파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하죠. 근데 하지만 이 C파의 최소 길이는 A파의 기본적으로 38.2%보단 길어야 된다. 여러분 지난번에 38.2% 많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충격 파동에서도 5파 단절이 4파에 그죠? 38.2보다는 커야 된다고 돼 있죠. 플랫에서 두 가지 기본 요건. B파동은 A파동을 61.8% 이상 되돌린다. 그 다음에 C파동은 또한 A파동의 38.2%보다는 길어야 된다. 요게 기본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플랫은 지그재그보다 양도 많고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름도 되게 종류가 많은데 이름은 꼭 외워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나눈다.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근데 공부를 좀 깊게 하시다 보면 문제는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이론 마스터 책. 그 책을 보다 보면 5장에 이제 플랫 조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 분류를 쭉 해놓고 11장, 12장이 되면 갑자기 요 놈들을 쫙 풀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이제 이름이 뭐 A 안에도 짧은 거, 중간 거, 긴 거가 있고 B 안에도 짧은 거, 중간 거, 긴 거가 있고 그 다음에 C 안에도 짧은 거, 중간 거, 긴 게 있는데 갑자기 11장에 짧은 거, 그럼 뭐의 짧은 거? A의 짧은 거? 아니면 C의 짧은 거? 이렇게 좀 설명이 자세히 대놓고 잘 분류해 놓으면 좋은데 갑자기 그냥 뒤죽박죽으로 강론으로 쫙쫙 그냥 해놓으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뭐였지? 예, 이게 공부하기 되게 어렵게 좀 나온 책인데 제가 봤을 때 그랜딜이라고 하는 분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 요거를 모눈정에다 이제 수기로 작업을 해서 모노 파동을 분석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남을 쉽게 알려주긴 싫은 거야. 제가 벌써 쉽게 그냥 너무 어렵게 써놨다. 예, 파동 분류를. 제가 그나마 조금 그거를 이렇게 해서 풀어놓은 거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 거도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암기가 안 돼 있어서 어려운 거니까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다시 이제 내용으로 돌아오면 플랫 조정은 횡보 조정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지그재그보다 그죠? 가격 조정보다 횡보 조정 뜻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여기가 A 파동, 여기가 B 파동, C 파동해서 A 파동의 길이를 1로 봤을 때 B 파동은 최소 618 이상을 되돌리는 거죠. 지그재그는 그죠? 618 이상을 못 되돌리는 거고, 그죠? 여기 618이면 61.8%라면 여기가 1, 그죠? 여기가 0으로 봤을 때 피보나치 이렇게 그으면 지난번 시간에 배운 거니까 한번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전편 한번 다시 보시고 61.8%까지 왔다가 올라간 그리고 앞에 파동이 5개, C 파동이 5개, 여기가 3파동이면 아 이거는 1번 파동 또는 지그재그의 A 파동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또 이런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가 3개의 파동을 이루어진 조종 파동으로 이루어졌다. A 파동이. 그럼 아 이거는 지그재그 가능성보다는 뭐 플랫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A 파동의 61.8% 이상을 되돌리면 그죠? 얘는 이제 플랫이죠. 그 다음에 C는 그죠? C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는 A 파동의 38.2%보다는 커야 돼요. A 파동의 38.2%보다는 커야 된다. 이게 기본 조건입니다. 다시 한번 플랫이 되기 위해서는 B가 A 파동을 61.8% 이상 되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그재그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서도 지그재그인지 아닌지 또 감별하는 방법은 A 파동이 5개로 이루어졌냐 아니면 3개로 이루어졌냐 그 차이를 좀 봐야 되죠. 만약 B 파동이 A 파동이 61.8% 수준에서 멈추고 C 파동이 A 파동의 38.2% 수준에서 끝난다면 플랫보다는 삼각형의 진행을 의심해야 된다. 이게 뭐냐? 이런 모양을 그렸는데 61.8%에 딱 걸렸어. 근데 이게 보니까 앞에가 5파동은 아니야. 그럼 지그재그가 아니겠죠. 1번 파동도 이게 딱 명확하게 3번 파동이었어. 근데 여기 내려오는데 이게 딱 61.8%. 아 이거는 플랫이겠네. 근데 61.8%딱 찍고 애매하게 여기서부터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딱 또 여기서 멈췄어요. 멈췄는데 여기가 또 A 파동에 38.2%에 딱 걸렸어. 이거 넘어야 된다 그랬죠. 플랫이 되려면 얘는 61.8%보다 더 깊고 그 다음에 C는 A 파동의 38.2보다는 커야 되는데 여기서 딱 멈췄다. 그리고 파가 반대 방향으로 갔다. 그러면 이거는 아 삼각형의 한 내부 파동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어찌됐든 플랫인 경우는 61.8%를 넘어서고 그죠? 그 다음에 최소 382보다는 넘어서야 된다. 아시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제가 엘리어트 파동의 이제 참고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기본적인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그 엘리어트 파동이론 마스터 책이 여기 보시면 12장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분류를 막 해서 이상해지고 막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거를 좀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플랫 조정을 공부할 때는 플랫 조정이 어떤 형태로 어떤 패턴으로 진행되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중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가로선이 이제 눈으로 안 그려도 보이겠지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요 A파의 시작 부위, 그다음에 A파의 끝 부위에 수평선을 긋는 거예요. 수평선. 플랫 조정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죠? 여기 보시면 요게 책에 써 있어요. 첫 번째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A 파동으로 의심되는 거고 A 파동 의심되는 게 뭐죠? 3개 파동으로 나왔는데 요 A 이제 조정 파동이 시작됐는데 어찌됐든 여기 A 파동 같아. 근데 플랫 같아. 플랫으로 의심되는 A 파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위해서 A 파의 끝 부분과 시작 부분을 이렇게 평행선을 긋는 거예요. 요게 플랫을 공부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요 수평선을 긋는 것이 플랫 조정의 종류와 다른 파동과의 분류를 위한 첫 번째이고 중요한 순간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시겠죠? 파동비가 시작점의 반대편에 있는 수평선에 돌파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플랫에 비해 강한 파동이 진행된다는 뜻이다. 이게 뭐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A 파동이 진행됐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여기가 A 파동이겠죠. 그죠? 그럼 여기 수평선을 위아래로 걷어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B 파동이 나오겠죠. 이 B 파동이 원래 기준은 61.8%보다 넘어서기만 하면 되는데 더 갔네. 근데 임펄스 파동에서는 여기 첫 번째 파동 넘어서면 안 되는데 플랫은 상관없어요. 넘어섰어.
요걸 기준으로 우리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B 파동이 이전에 끝난 이 수평선을 P 파동이 요 기준점을 A의 시작점 요거죠.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아니면 61.8%에서 살짝 넘기느냐 요렇게 해서 우선 세 개로 나눠요. 카테고리를. 이게 5장의 분류예요. 중요합니다. 5장의 분류는 뭐냐? 플랫 조정에서 A 파동이 나왔는데 A 파동이 이렇게 나왔어요. A 파동이 나왔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죠? 그죠? 수평선을 그어요. 그죠? B 파동이 61.8% 정도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요거보다 좀 더 길게 가느냐? 아니면 요거 A 파동의 시작점을 넘어서느냐? 요걸로 해서 뭐로 나눈다? 세 단계로 나눈다. 여기로 요 플랫의 구성을 세 개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는 선을 안 걷네. 선을 긋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A 파동 그죠? A 파동. 이게 B가 되겠네요. B 그죠? B. 근데 기본 B는 61.8% A 파동의 61.8% 이상을 되돌려야 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제가 세 단계로 나눈다 그랬어요. 5장에서의 분류는 B 파동이 A 파동의 길이를 61.8에서 첫 번째 61.8에서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애매한데 60에서 보통 한 80% 아니면 81 이 정도까지 보는 거. 이거 B가 A의 60에서 한 80 정도 길이다. 그다음 두 번째 B가 A의 81에서 한 100 정도까지다. 세 번째 B가 A의 101% 넘어선다. 요 기준으로 나눈 게 5장의 분류예요. 5장.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5장.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우선 플랫은 B파의 크기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5장에. 그래서 넘어가는 거 B가 A의 100%, 101% 이상 넘어가는 걸로 강한 B, 스트롱 B 웨이브라 하고 보통 일반적인 노멀 B 웨이브라고 레귤러 B 웨이브라고 하는 거는 B가 A의 80에서 100 사이, 요 사이. 그 다음에 약한 B 파동, 윅 B 웨이브라고 하는 건 뭐냐? 61.8, 60에서 80% 사이. 여기를 약한. B가 약해. 얘는 정상이야. 얘는 이제 강한 놈이야. 키 큰 놈. 약한 중간 놈, 이제 약한 놈. 이렇게 나눴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분류가 나오는지 그걸 공부하는 게 5장의 역할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레귤러 플랫, 노멀 B 파동이 일반적인 거. B 파동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다시 볼게요. A 파동의 시작점, 그다음 B 파동이 A 파동의 그죠? 61.8% 넘어섰어. 89%까지 넘어섰어. 그래서 81에서 그죠? 81에서 100 사이. 요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서 끝나는 거. 요게 노멀, 그러니까 레귤러 플랫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B 파동은 A 파동을 81에서 100% 되돌리는 경우. 그러니까 요 사이를 되돌린 게 레귤러 B 웨이브. 요거 안에서 카테고리를 또 만든 거예요. 그럼 자세히 보면 파동 B가 일반적인 파동이 되기 위해서는 파동 A를 80에서 100% 사이를 되돌린다. 파동 C는 대부분 파동 B를 전부 되돌린. 요 다음에 나오는 파동 C는 대부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되게 헷갈린 게 뭐냐면요. 어떨 때는 요 C를 A랑 비교하고 어떨 때는 B랑 비교해. 근데 제가 이게 보면 그냥 다 B랑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B랑.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 A랑 비교하는 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C는 여기서 A, 그 다음 B는 그죠? 80에서 A를 80에서 100 정도 사이 되돌리고 C가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데 요 C가 일반적으로는 요 B 크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 넘겨요. 그걸 넘기는데 보통 100에서 138.2% 정도까지 넘긴다. 그때 우리는 커먼 플랫이 일반적인 플랫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지?
일반적인 B 웨이브 안에 이제 노멀, 그러니까 레귤라 B, 일반적 B 웨이브, 레귤라 B 웨이브 안에 C가 B 파동의 100% 이상, 보통은 B 파동이 이제 레귤러 A 파동의 81에서 100% 나오면 되돌리면 C는 B를 100% 되돌려 일반적으로. 그래서 좀 더 나가. 그런데 이 더 나가는 게 보통은 C가 B의 101에서 138.2%까지는 가요. 138.2%까지는 드물게 가겠지만 그래도 분류는 C가 B에 100%를 넘기고 100에서 138.2%까지 가는 거 우리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커먼 플랫이라고 해요. 첫 번째, 일반적인 B 웨이브 안에는 커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커먼. 그죠? 뭐 이렇게 분류가 많아, 그죠? 일반적인 B 웨이브 안에는 커먼이 있는데 얘는 C가 그죠? B의 100에서 138.2% 정도 안에 마감되는 게 C가 B의 100에서 138.2%까지 요 사이에 있는 게 커먼이에요. 일반적인 B 웨이브 안에.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적인 B 웨이브 안에 또 짧게 나온 게 있네요. 짧게 나올 때 제가 아까 아무리 짧아도 얘는 뭐 해야 돼요? A 파동의 38.2보다 커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요거의 기준은 볼게요. A 파동 나왔어요. A 파동. 그다음 B 파동이 A 파동의 81에서 100일 사이에 들어갔어. 근데 보통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는 B를 100% 되돌리는데 C는 B를 100% 되돌리는데 100% 되돌리지 못했다. 그러면 얘는 그냥 다 C 페일러예요. C파의 실패. 아시겠죠? 그럼 일반적인 B 웨이브 안에서도 C가 작은 경우가 있는데 C가 작은 경우, 그러니까 C가 작은 경우는 C 페일러라고 하는데 요거는 C가 B를 100% 못 되돌릴 때, 되돌리지 못할 때 우리가 C 페일러라고 해요. 그러면 요건 뭐죠? 여기 보면 파동 C가 파동 B의 138.2%보다 더 커요. 파동 C가 일반적인 플랫에서는 A를 80에서 100% 사이 되돌리고 얘는 그럴 때 보통 이 C는 B를 100% 여기 100%를 되돌리는데 그런데 100에서 138.2%까지는 우리가 커먼이라고 했죠. 근데 요거보다 더 넘어가는 경우 요때를 우리가 연장된 플랫이라고 해요. 연장된 플랫. 여기서 뭐냐? C가 B의 138.2%보다 길 때 우리가 연장된 플랫이라고 한다. 그리고 뭐냐면 elongated B 플랫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왜 웃기냐면 여러분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연장된 플랫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B 자체가 짧은 아까 말했던 약한 B 웨이브 안에서도 연장된 플랫. 그 다음에 일반적인 B 웨이브 A 파동의 80에서 100% 이상 B가 되돌리고 나서 C가 연장된 경우 그때가 또 엘롱게이트 플랫, 연장된 플랫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B가 강한 B가 아까 있을 수가 있더랬죠. A를 100% 이상 되돌리고 그때 연장된 플랫이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요 기준 138.2%하고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플랫의 연장된 플랫 기준은 닐리 이론에서는 세 가지인 거예요. 세 가지. B가 아주 작거나 아니면 B가 보통이거나 아니면 B 크기가 강한 B 크기가 나오거나 요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도 각각 C가 짧냐 중간이냐 기르냐에 따라서 카테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볼게요. B의 기준으로 세 개가 나왔죠. B가 짧은 거, 중간 거, 그다음 긴 거. 그러면 요 안에서도 C가 짧은 거, 그다음 중간 거, 긴 거. 그래서 일반적인 B 중간 거에서도 C가 짧은 거, 중간 거, 긴 거. 그다음에 B가 강한 B라 그랬죠. B가 강한 B가 기른 경우에서도 C가 짧은 거,
중간 거, 긴 거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여기 9가지 분류가 또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카테고리 나눠서 이렇게 해줬으면 공부하기 되게 좋았을 텐데, 참 진짜 저도 이게 이런 거구나, 이거를 공부하는데 사실 이거 이렇게 이거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거 매매하는데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닐리가 이렇게 분류를 했구나, 요거는 그래도 제대로 분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그래서 알고 가자, 이런 개념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를 싹 정리해 볼게요. 제가 이 페이지를 싹 정리하면 닐리란 분이 처음에 카테고리를 나눴다. 뭐로? 비파동의 크기로 카테고리를 나눴다. 비파동의 크기로 여기 보면 비파동의 크기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B가 A를 80에서 100% 되돌리면 우리가 일반적이다 B다. 그렇게 첫 번째 나눴고 그 안에서 세 개로 나눈 거예요. 뭐 C가 그 다음에 B가 요 일반적일 때 그 다음에 C를 가지고 세 개로 나눈 거예요. 뭐 C가 B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아니면 넘기고 훌쩍 가느냐. 그래서 이 일반적인 비파동의 안에서도 C가 작은 거, C가 정상적인 거, C가 길어진 거 이렇게 나눈다. 근데 그때의 기준은 이 C의 기준은 비파동의 길이로 기준으로 잡고 요 정상적인 거를 100에서 138.2%. 그래서 일반적인 비파동에서 우리가 연장이 있었다 용어를 쓸 때는 어떻다? C가 B의 138.2%보다 길었을 때는 연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책이란 게 헷갈려서 168.2%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디서? 일레귤라 플랫에서. 그건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여기 정리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볼게요. 일반형, 여기서 이게 이제 11장의 분류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일반형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형 11장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형의 모든 내부 파동이 거의 같은 수준의 가격 움직임이 나타난다. 일반형은 조정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곳에 나타날 수 있대요. 파동 B는 파동 A의 80에서 100 사이 되돌리고 C는 파동 B를 100% 이상 되돌렸을 때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한다. 그때 아까 제가 뭐랬어요? 100에서 138.2% 사이일 때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하는 커먼이라고. 여기도 또 통일을 시켜줘야 되는데 앞뒤가 또 달라. 여기서 100까지 한 것처럼 돼 있어요. 아니죠? 뭐라고? 5장을 합치면 뭐예요? 100에서 138.2%. 파동 B는 대부분 세 개 파동이 형성되는 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부분이고 파동 A에 비해 복잡성 등급이 높다. 뭐냐? 이 보면 A 파동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일반적인 비파동에서는 B가 시간이 좀 길대요. 그리고 여기가 A보다는 복잡성이 얘가 그냥 단순 지그재그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복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뭐 삼각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길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C가 일반적인 플랫에서는 C가 100에서 138.2%다. 근데 요거를 11장에서는 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거 이제 제가 내용 이제 좀 잘못되어 있는 거 이거 수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반형, 보통 11장이나 갑자기 커먼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는 뭐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인 B 플랫, 일반적인 B, 다시 쓸게요. 일반적인 B에서는 B라는 용어의 정의는 A를 81에서 100% 사이로 되돌리고 나서 요거를 세 개로 나눈다. 뭐 C가 작은 경우, C가 정상적인 경우, 커먼, 이때 커먼이라고 쓴다. 그 다음에 긴 경우, 이때 커먼은 C가 B를 100에서 138.2% 되돌린 거를 커먼이라고 용어를 쓴 거다. 그때 그 일반적인 B에서 우리가 길다, C가 길다, C가 연장됐다 용어는 138.2%보다 C가 B보다 138.2%보다 길 때 우리는 연장이라고 용어를 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B에서 C가 작다, C 페일러라 한다고 나오는 거는 C가 B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요 경우에서 C가 B를 못 넘기는 경우, 그죠? B의 시작점을 못 넘기면 그때는 C 페일러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개. 또 미다령 파동시도 갑자기 나와요. 미다령 파동시. 이게 11장에 나오는 내용 정리한 거예요. 미다령 파동시는 C 페일러는 파동 C가 B를 완전히 되돌리지 못하는 경우로 말한다. 이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플랫의 기본적인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 했죠? A파의 시작점과 끝점을 끝점과 수평선을 이렇게 두 개 긋고, 그다음 B가
요까지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봐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레귤라는 80에서 100 정도 다시 올라왔을 때 우리가 레귤라 B라고 하죠. 레귤라 B. 그 레귤라 B에서 이제 C가 이제 내려갈 거 아니에요. C는 기준을 뭐로 잡는다? C는 요때 짧냐, 정상이냐, 기르냐 요거는 뭐로 잡는다? A로 잡는 게 아니고 B로 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C가 B를 100% 되돌리면 예, 요렇게 100에서 138.2% 요 사이면 커먼. 그죠? 그다음에 여기를 못 넘기면 이때 C failure. 그다음에 요 138.2%보다 길면 예, 연장. 그때 elongated 이렇게 써요. 아시겠죠? 그거 설명은 그거 이거를 갑자기 생뚱맞게 미다령 C라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카테고리가 B 안에서 그 정상적인 B 안에서인지 아니면 강한 비판에서의 C페일런지 약한 비파에서 C페일런지 이 설명은 안 써 있고 생뚱맞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설명은 뭐라고 써 있어? 설명은 정상적인 B 요 안에 카테고리에 요 C페일러로 써놓고 그러니까 뭐 책을 읽어봐도 이게 뭐야 내용을 읽어보고 내용이 안 맞는 거야 앞뒤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요거를 그 닐리란 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20년 동안 빡세게 공부한 거야. 네 이거 책으로 한 권으로 대충 공부할 수 있겠어? 그래서 약간 함정을 파는 느낌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읽어보면 사실 요거는 제가 이제 사족을 단 거예요. 미다령 C는 세 가지가 존재해. 그래서 일반형 B에서 C파 미달인 경우, 강한 B파에서 C파 미달인 경우, 약한 B파에서 C파 미달인 경우. 요때 보면 일반형 B에서 미달인 경우는 그죠? C가 B를 100% 되돌리지 못한 경우, 그죠? 그래서 강한 B파에서 C파 미달인 경우는 이때 불규칙 미달형이라 그래요. 불규칙 미달, irregular failure. 이게 뭐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기가 A의 시작점, 여기 끝점 A 파동, B가 A를 100% 이상 되돌린 거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irregular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보통은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100에서 123.6% 이상 되돌리면 요 C는 일반적으로 B를 100% 이상 되돌린다고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못 되돌리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여기까지. 이때 우리는 예, 또 C failure라고 한단 말이에요. C failure. 그때 요때 용어는 C failure 뭐라고 해요? irregular failure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용어가 좀 달라요. 뭐 일반형 B에서 C파 미달인 경우 그죠? 그다음에 강한 비파는 이름이 irregular로 바뀐다. 그리고 C가 요 B를 못 넘기면 그때 C failure로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irregular failure라고 한다. 그리고 약한 비파는 보세요. 약한 비파 여기다 그려볼게요. A의 시작 이렇게. 그 다음에 A의 끝. 그 다음에 약한 비파는 80 못 넘긴다 그랬죠. 60에서 80 정도까지밖에 못 돌려주는 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이때는 일반적으로 얘도 또 100% 이상 되돌려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걸 또 못 되돌리네. 요 C가 B를 요렇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지워볼까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는 보세요. 얘도 B도 원래 정상적으로는 80에서 100을 되돌려야 되는데 여기 못 넘겼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여기서 이름을 하나 달아보 B failure라고 달아요.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도 그냥 B 실패. 근데 B 실패였던 놈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B 실패도 원래는 뭐 C가 짧은 경우, C가 정상인 경우, 정상 C, 그 다음에 C가 긴 경우 나누는데 또 여기서 또 짤순이가 나왔네. C가 또 B를 못 넘기네. 그러면 얘는 뭐라 그래요? 또 C failure예요. 그죠? B failure 안에 C failure인데 이때는 우리가 이중 더블 failure라고 한다. 이중 실패, 이중 미달령 아니면 더블 failur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달령 C파도 알고 보면 세 개다. 그때 일반형 B에서 C파 미달인 경우, 강한 B파에서 C파 미달인 경우, 약한 B파에서 C파 미달인 경우. 이때 이름은 강한 B파에서 irregular failure라고 이름 짓고, 약한 B파에서는 이중 미달령 이렇게.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요거가 우리가 보통 아는
러닝 플랫,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러닝 플랫이 요렇게 쓰는데, 이 그랜딜리가 얘기하는 또 러닝 플랫은 이 용어랑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러닝 플랫은 요거다. 불규칙 미달령. 근데 그랜딜리는 러닝 플랫을 여기서 다르게 설명해요. 이거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용어가 미달령 C라고 하면 보통의 비파에서 C파가 비파보다 짧은 경우를 말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미달령 C 파동은 조정 파동과 반대인 방향이 힘이 강하다는 얘기다. 이게 뭐냐? 이게 A가 나왔어요. B가 나왔어요. C가 나왔는데 여기서 끝났어. 그럼 보세요.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 여기 상승 파동이야. 상승 파동에서 조정 파동 A, B, C가 나오는 건데 C가 여기서 끝나버려서 그 얘기는 뭐예요? 상승으로 가는, 그러니까 매수세가 센 거야. 매수세가 여기서 보통은 사람들은 여기쯤 와야지 사야지 매수 여기서 이제 주문을 걸어놓고 있는데 안 내려. 지금 호재가 많으니까 난 여기서도 살래. 여기서 살라.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못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결국 상승 압력이 크다는 말이죠. 그죠? 결국 그 얘기가 뭐냐? C는 미달령 C 파동 C는 조정과 반대인 방향의 힘이 강하다. 이게 말장난이야. 이게 결국 뭐냐? 그전 추세 방향으로 힘이 강하다. 추세 방향의 힘이 강하니까 이 조정 A 조정 방향으로 있는 게 A죠. A, B, A, C. C는 조정 파동 아니지만 조정 파동 안에서의 내부 파동이지만 이 추세 방향과 같은 게 B고 추세 반대로 움직이는 게 A하고 C죠. 근데 C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결론 C가 짧아. 그 얘기는 뭐야? 여기서 막 더 내려오기 전에 사람들이 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냐? 상승 압력이 크다는 얘기죠. 추세 방향으로 힘이 강하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조정 방향과 반대인 방향의 힘이 강하다. 말 되게 길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야, 나는 좀 원래 이게 있어. 좀 고급 용어를,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알았으니까 좀 이거를 좀 한번 비꼬아서 이렇게 한번 꼬아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 아니면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분이 있는데 그 그랜딜리라고 하시는 분은 좀 이제 고급진 분인 것 같아. 아무튼 이게 보시고 미달령 C는 내부 파동 중에서 가장 짧은 패턴이어서 안 난다. 이게 뭐냐?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보통의 플랫이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B가 가장 길어요. 근데 이렇게 이 미달령 C는 A, B를 C가 이렇게 나왔다. 근데 그러면 C가 미달령인 경우는 C가 시간이 가장 오래 잡아먹는다. 미달령 C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미달령 C의 터미널 패턴인 경우가 많다. 이게 보시면 A, 그죠?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겠죠. 사기의 파동으로. 그다음 B, 그다음 C는 뭐라 했어요? 여기 조정 파동 3, 플랫은 조정 파동 3, 3, 3, 5라 그랬죠. 근데 마지막에 5파동이 임펄스가 아니고 터미널 임펄스가 나왔네. 그죠? 세기형으로. 제가 처음 시간에 임펄스 파동 처음 시간에 설명드렸었어요. 뭐를 설명드렸죠? 뭐를 설명드렸을까? 1파는 리딩 임펄스. 그 다음에 임펄스가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5파는 터미널 임펄스. 그 다음에 임펄스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조정파동 A에서는, 특히 지그재그 조정파동 A에서는 리딩 임펄스 가능하다. 그냥 임펄스도 가능하고. 그 다음 C파동에서는 그냥 임펄스도 가능한데 터미널 임펄스도 가능해요. 플랫의 C파동은 뭐가 가능하다? 여러분 알고 있는 세기형 엔딩 다이어고널이라고 말하는 터미널 임펄스가 모양이 가능하다. 터미널 충격 파동 C는 길이를 제한하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데 아주 좋은 모양이다. 보이시죠? 딱 보셔도 지금 이 그림을 제가 봐도 요거 그림을 보면 보시다. 여기 그림을 A, B, 그다음 C가 터미널 임펄스가 나오면서 시간 질질 끌면서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 시간 타임으로 보면 그죠? C가 가장 만드는 시간이 길죠. 그래서 미달령 C 파동은 터미널인 경우가 많다. 터미널 충격 파동은 C파의 길이를 제한하고 시간을 끄는데 아주 좋은 길이를 제한하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데 세기형이 기가 막힌 좋은 모양이다. 그 뜻이에요. 여기 미달령 파동 C의 추가 설명 중에 하나는 이거 11장 내용인데요. 우리가 미달령 파동 C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A가 이렇게 있고, 그죠? 보통 B가 정상적인 거는
A의 80에서 100%를 되돌리고 그죠? 그다음 C가 보통은 여기까지 오는데 C가 그죠? B를 100% 되돌리는데 100% 되돌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때 C failure라고 한다 그랬어요. C failure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과도하게 또 못 되돌린 경우, 그러니까 B의 61.8%까지밖에 또 못 되돌린 경우 특징이 뭐냐? 그때 이런 특징을 갖는데 어떤 특징? B가 상당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그래서 요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달형 파동 C가 나타나는 경우, 그죠? 아까 대표적으로 아까 저 뭐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A, 그죠? B, 그다음 C가 임펄스가 아니고 뭐야? 세기 모양으로, 그죠? 여기가 터미널 임펄스로 나오는 경우가 C파 실패, C 페일려, 그죠?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하는 경우가 많다 돼 있죠. 근데 이런 C 페일려가 나오는 위치가 보통은 2번 파동, 4번 파동, 이건 뭐 상관없대요. 예를 들어 임펄스 파동에서 1, 2, 3, 4, 5가 있죠. 그래서 요 2번 파동이나 4번 파동은 요 조정 파동이 이런 모양 나오는 경우가 많다. 상관없다. 이런 모양 나와도, 그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조정 파동 AB도 이런 모양 나온대요. 요 마지막 설명은 뭐냐? 그런 미다령이 나오는 경우, 미다령 C 페일러가 나오는 경우 보통 언제 나오냐? 2번 파동, 4번 파동은 뭐 그다음에 A, B,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1, 2, 3, 4, 5, 그죠? 여기서 2번 파동, 4번 파동, A, B, C에서 A, B, 여기는 이런 거 나와도 상관없다. 그다음에 여기 터미널 충격 파동의 5번 파동 안에서 미달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5번 파동에서 터미널 임펄스가 나왔을 때 이런 모양이겠죠. 세기 모양으로 그죠? 1, 2, 3, 4, 5 파동을 자세히 봤더니 5 파동을 확대해서 봤더니 미달령이 나온 거예요. A, B, C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그죠? 마무리 짓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때 요 C 페일리어 자체가 터미널 임펄스의 5음 파동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그거 설명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11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연장형 플랫이 이렇게 또 생뚱맞게 나와요. 근데 요거도 요 한 가지 케이스만 가지고 이제 연장형 플랫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연장형 플랫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세 개로 나눈다. 어떻게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B 파동이 짧은 경우, B 페일러가 있는 경우, B 페일러는 B가 61에서 뭐 60에서 80% 사이 A에, 그죠? 정상적인 B, 레귤러 P, 레귤라 B는 뭐라 했어요? 81에서 100 사이, 그죠? 그 다음에 B, 강한 스트롱 B는, 그죠? 100일, B가 A의 101% 이상 넘어가면 스트롱 B. 이 안에서 연장은, 그죠? 얘하고 얘는 기준이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A, B, C가 이 기준이 어떻다? C파가 B파랑 기준으로 해서 138.2%보다 길 때 우리가 뭐라 그런다? 연장됐다. 근데 요 때는 연장을 어떻게 본다? 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A야. 그다음 B가 일레귤라. B 그 강한 B예요. 그때 연장은 뭐를 기본적으로 C파는 B파를 넘겨야겠죠? 넘겨서 쭉 가. 그때 또 기준은 A파의 요 연장, 그러니까 일레귤라 패턴에서, 일레귤라 패턴이 결국 스트롱 B거든요. 스트롱 B 패턴에서 우리 연장은 기준이 C파가 결국은 B파를 넘어가서 요 길이 절대 길이 값이 뭐랑 같은 A의 168.2% 1.618 죄송합니다. 1.618 161.8% 아이고 1.618 161.8% A에 C가 A 길이의 161.8% 이상 넘어갔을 때 우리가 그때는 연장으로 봐요. 이 기준이 되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거를
11장에 이런 거를 또 이게 연장형 플랫하면 이걸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나는 요걸 설명하는 거다. 설명해야 되는데 생뚱맞게 요거 두 개는 설명 안 해놓고 요거만 딱 설명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오는 거야. 이 책을 읽어보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이 빠져 있는 거 그 안에. 예, 그 안에서 근데 여기서 연장 플랫은 이제 여기서 또 요거를 설명하는 경우인지 요거를 설명하는 경우인지 요거를 설명하는 건지 잘 따져봐야 돼요. 어쨌든 모두 C파가 B파의 168.1을 넘어서는 게 좋다. 근데 기준은 B 페일러든 B 레귤러든 C는 B의 138.2%보다 길면 C는 B의 138.2%보다 길면 조건에서 연장에 연장 그죠? 5장에서는 이렇게 138.2%보다 길면 연장이라 써놓고 11장에 갑자기 생뚱맞게 C파가 B파의 168.2%보다 길면 넘어서는 게 좋대. 왜 좋아? 난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이 용어를 이분도 5장에서는 그렇게 써놓고 이거 이 얘기가 그럼 무슨 뜻이야? 그럼 138.2%보다 길면 요 아까 말씀드렸던 C 페일러나 아니 B 페일러나 아니면 커먼 일반 레귤라인 경우 레귤라 B 그러니까 B가 짧거나 아니면 B가 정상적이거나 레귤라한 경우 요때는 분명히 자기가 기준은 5장에다가 연장은 138.2%보다 긴 게 연장이라고 해놨어요. 이 카테고리 두 개는. 그러니까 여기 11장에서는 뭐라고 써놨냐? C파가 B파의 168을 넘어서는 게 좋대요. 아 이걸 뭐 이 파동이 연장됐냐 안 연장됐냐 따지는 거예요. 좋은 게 싫은 게 왜 나와? 그러면 이 용어를 처음부터 그냥 헷갈리지 않게 168.2%로 끝내든지.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다 보면 가끔씩 화가 좀 나요. 화가. 아시겠죠? C파가 연장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C가 연장되어 있을 경우는 요 C가 형성되는 기간이 A와 B 형성되는 기간보다 길다. 그 설명된 거예요. 보통은 이런 경우는 A하고 B가 이제 비슷하고 요 두 개 합친 게 이게 얘랑 또 같거나. 아까 비슷한 경우 뭐냐? A, B 그 다음에 C가 그죠? C가 미달인 경우도 그죠? 이렇게 아까 터미널 리퍼스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터미널 리퍼스가 나올 때 여기 형성 시간이 은근히 길다 써 있죠. 아예 짧거나 C가 보면 그래서 그러면 뭐냐 C가 짧거나 거나 C가 길거나 하면 시간이 긴다. 길게 잡아먹는다. 형성하는 시간이. 연장된 플랫의 이제 추가 설명인데요. 여기는 좀 중요해요. 이거는 반드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연장된 플랫 다시 설명드리면 연장된 플랫은 또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뭐 B가 짧거나 B가 레귤라거나 그죠? 레귤라 B가 강하거나 스트롱 그죠? 요때도 연장 얘도 연장 얘는 둘 다 C는 B의 138.2%보다 길면 얘는 C가 그죠? A의 161.8%보다 길면 그때 연장. 그냥 161.8%보다 길면 그렇게 그냥 보는 게 나을 하나로 통일하지. 이렇게 나눠 놓고 그다음에 11장에는 얘는 그래도 161.8%가 긴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써놓고 참 아무튼 요 연장의 플랫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떤 모양이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지그재그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아니면 뭐 파동이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하다가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위에서 갑자기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플랫이 나온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C가 연장인 게 좀 나왔다 그러면 이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삼각형이 시작 아닐까? 의심해봐야 삼각형 시작 아니면 지금 뭔가 요 안이가 삼각형의 내부 파동 아닐까 의심을 해봐야 된다. 요거 제가 봐서 요거 키포인트예요. 요거 키포인트. 우리가 삼각형 조정을 보면 대부분
삼각형 패턴이 있으면 대부분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삼각형 매매하지 말아라. 그죠?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삼각형 매매 이거 어디 쓸지 모르는데 매매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우리 알려주시는 제이님은 삼각형 파동도 매매하면 돈 벌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런 거를 미리 캐치하면 여기 현재 삼각형의 내부 파동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그죠? 오늘 영상에서 보지만 요런 데서는 어느 정도 매매가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삼각형 파동, 내부 파동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내부 파동 안에가 있을 때 뭐가 특징? 지그재그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연장된 지그재그나 아니면 갑자기 플랫 모양이 나오는 이거는 기억해야 되니까 플랫이 나오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플랫이 나왔다. 플랫이 요런 파가 나왔다. 요런 파가 갑자기 나왔다. 그러면 뭘 의심해야 된다? 현재 삼각형이 진행되나? 아니면 현재 이 파동이 삼각형의 내부 파동인가? 이걸 한 번씩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 연장형 플랫인 경우는 삼각형의 내부 파동 또는 삼각형의 내부 파동의 한 부분.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게 A 파동이 왔어요. 그 다음에 B 파동이 플랫 연장인 거예요. 그죠? B 파동이 플랫 연장이다. 그죠? 얘는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플랫 연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지그재그 이중 조합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뭐다? 삼각형의 내부 파동 요거 이게 A 파동이잖아요. 그죠? 이 내부 파동을 자세히 보았더니 복합 조정이네. 그죠? 뭐 이중 조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삼각형 내부 파동의 한 부분, 그러니까 삼각형 내부 파동 안에 첫 번째 파동이 뭐다? 플랫 연장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중 조합이네요. 그죠? 여기 보면 플랫 그다음에 X 뭐 지그재그 나온 것 같은데 요게 이제 A파, 삼각형의 A파를 구성하는 건데 삼각형 내부 파동의 한 부분 또는 삼각형의 내부 파동일 경우가 많다. 다른 거는 사실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조정 파동에서 여기 보면 이게 보면 이런 모양의 터미널 충격 패턴에서 나온다. 여기 135, 예비시 이거까지 나는 IQ가 좋아서 이거 다 외울 수 있다 그러면 외우시면 좋겠지만 이건 어려울 것 같고 이게 대부분 뭐예요? 요거는 보시면 다 삼각형과 관련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쐐기형이든지 아니면 뭐 삼각형이든지 뭐 확산형 삼각형의 뭐 끝파동 그죠? 그 다음에 수평 삼각형이 뭐 ABCD 그 다음에 터미널 충격 파동이 135 확산형 터미널 충격 파동이 5 이거 읽어보시면 요런 플랫 연장이 어디에 들어간다? 삼각형의 내부 파동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현재 삼각형이 진행 중인가 의심해보고 작두를 하면서 아니면 유심히 흐름을 좀 관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요 강한 비파동 우리가 말하는 일레귤라 패턴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바로 영상은 오늘 중으로 다 올라가긴 할 겁니다.